하나, 둘, 셋. 예, 3학년 학생 여러분, 또 연결해서 이 도전 활동에 있는 세 가지 영역, 동작 도전, 기록 도전, 그리고 투기 도전 중에 우리가 1학기 때 해야 될 것들은 이 동작 도전, 소위 얘기해서 기계체조가 있습니다. 이 기계체조는 사실 이제 보기는 몇 번 봤고, 여러분들 이제 태권도를 다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또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앞구르기나 뭐 뒤구르기, 뭐 물구나무서기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또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체육 수업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스포츠 전문 전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제 스포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실 텐데, 근데 학교마다 이런 편차가 되게 심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안 해봤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전 활동 중에 동작 도전이라 할 수 있는 기계체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기계체조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동작 도전 기계체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홍철, 양락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기계체조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체조 종목과 경기 방식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올림픽 기계체조 경기 방식부터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체조 경기는 1경기 단체 예선전과 4경기 단체 결승전, 그리고 2경기 개인종합 경기, 그리고 3경기 종목별 결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단체 예선 이런 게 있고, 개인 종합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도마, 안마마 이런 거를 다 하는 거고, 이 종목별 결승은 뭐냐? 한 사람이 뭐 링이면 링, 아니면 도마면 도마 이렇게 딱 하나에 나가서 그 종목의 최고가 누구냐를 가르는 게 이 종목별 결승이고, 개인 종합은 한 사람이 모든 기계체조 동작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역량을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특정 종목에서 누가 최고냐를 겨루는 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믹스된 게 이런 단체 결승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루, 안마, 링, 도마, 팽봉, 철봉 순으로, 그리고 여자 종목은 도마, 2단 팽봉, 그리고 평균 대 마루 순으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뒤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남자 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이렇게 있죠. 예. 마루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마루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마는 이따 또 영상이 나올 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링은 링 2개가 달려 있어요, 하늘에. 그럼 거기 매달려서 하는 거고, 도마는 소위 얘기하는 띠틀입니다. 띠틀. 평행봉은 말 그대로 봉인데 평행되는 봉이 2개가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네처럼 흔드는 거 봤을 거예요. 그렇게 철봉도 철봉이고요. 여자 쪽으로 가면, 그리고 여자 종목은 도마, 2단 팽봉. 예, 도마, 매트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2단 평행봉, 도마가 저기가 아니죠. 뜀틀입니다. 뜀틀. 그 다음에 평균돼 있고 마루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면은 겹치는 종목이 2개 있죠. 이 도마하고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대하고 2단 평행봉은 여자 경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대 마루 순으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별로도 기술과 동작이 정말 다양할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첫 번째로 마루 운동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루 매트는 사방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에서 공중돌기라든지 그리고 수평 버티기, 아크로바티기 이런 식의 기술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도마 경기는요. 조중 띄워. 네, 그래서 지금 마루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 기계체조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 운동은 사실은 이 바닥이 우리 같이 매트 까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탄성 매트라고 해서 약간 스프링 처리되어 있는 매트예요.
그래서 거기를 밟고 점프를 할 때 그 점프를 도와줄 수 있는 탄성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조 선수가 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매트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기본적인 동작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m입니다. 그래서 뛰어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구름판이 있죠. 네. 구름판을 오. 밟고 도마를 손으로 짚고 비약해서 와. 턴이나 돌기나 이런 동작들로 착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에 나왔던 게 이제 도마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마인데 학교에 뛰임틀이 이렇게 생겼죠? 예, 요거는 이제 딱 봐도 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필요한 훈련이었는데 말을 맨날 꺼내서 훈련을 하기 어려우니까는 말을 못 꺼낼 때는 이제 말 비슷한 모양의 이런 모양을 해놓고서 이제 올라타고 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빨리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그렇게 했던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 근대에 이제 올림픽이 이제 창설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체조화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띠임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마 보셨죠?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도구가 없어서 거의 뭐 수업이 안 되죠. 이것도 선생님도 체육과 나오는데 체육과에도 이런 기구 있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실제로 해보진 못했는데 딱 봐도 장난 아니겠죠? 예, 이게 안마입니다. 안마. 35cm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짚으면서 앞으로 걸어가거나 뒤로 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휘돌기 그리고 좀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예, 그런 춤 추는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비보이. 비보이들이 많이 와, 장난 아니죠?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리고 링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제가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했어요. 저기 깔때기 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 링 종목 금메달리스트 김동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그란 링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름 18cm입니다. 요 간격은 50cm고요. 오. 그 링을 잡고 힘 버티기, 스윙, 오. 물구나무 서기 이런 동작들로 종목을 오. 구성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링 보면요, 솔직히 예, 십자가 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요 링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구경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거 뭐 생활 스포츠로 뭐 링을 한다 이거 상당히 좀 이상하죠. 그림이 안 그려지고 정말 힘들잖아요. 손을 쭉 펴고 자기 몸을 버틴다는데 근데 선수 얼굴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평온한 표정을 짓거든요. 이 표정도 중요한 거죠. 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평가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상을 쓰면 심판들이 제가 저 기술을 할 때 상당히 저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점의 대상이 되죠. 예. 그러면 억지로 이제 평온한 표정, 미소를 살짝 보이잖아요. 네. 그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빨리 내려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기장한 표정 뒤엔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이 밖에도 기계체조는 다양한 세부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남자 종목 철공에서는 회전 운동을 활용한 움직임이 크고 시원하죠. 두 개의 봉을 이용하는 평행봉은 어떨까요? 이 역시 흔들기, 오르기, 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응용해 신체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오, 이번엔 기계체조 여자 종목 2단 평행봉입니다. 서로 다른 높이의 두 개의 봉을 빠르게 넘나들며 고개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와, 하는 팔의 힘으로 가볍게 정복해내는 여자 선수들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기계체조의 꽃 평균대. 10cm의 좁은 평균대 위에서 한 마리 학처럼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힘과 균형감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기계체조 정말 아름답죠? 그럼 금지 기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이 기계체조가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좁고 일부 그것도 선생님같이 체육을 전공한 사람도 되게
얕은 수준의 기술들을 배워요. 이렇게 하고 이 부상 위험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봤듯이 남자하고 여자 종목이 다르죠. 근데 남자하고 여학생이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는 마루,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가 마루, 쉽게 얘기해서 매트 운동을 하게 되고요. 공통 종목인 또 하나 뜀틀 운동을 또 2학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학교다 하면은 남자 종목을 뭐 다양하게 해봐도 좋고요. 여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대 이런 거에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공학이고 심지어 또 합반이죠. 그래서 이게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도 덜어 있고, 선생님 전에 있었던 뭐 지죽중학교 같은 데도 분반이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떠나오는 해부터 이제 합반으로 바뀌긴 했었는데, 그 학교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기계체조는 다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제 회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해가지고 어디 조금 삐끗하면 좋은데,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하다가 착지를 했을 때 머리나 아니면 허리나 이런 데로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목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목 밑으로 마비가 오면 그게 전신마비가 되는 거고, 허리 쪽이 다쳐서 이제 허리 밑으로 오면 그게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차가 갑자기 팍 박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척수의 한 뼈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이렇게 축 받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척추 안에 있는 척수가 절단이 나면 그 밑으로 이제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너무 위험해서 몇몇 동작들은 이제 금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관련된 부분 살짝 보겠습니다. 네, 체조의 그 전설, 그 올가 코르부트가 1972년 이 독일 그 뮌헨 올림픽에서 선보인 2단 평행봉 기술인데요. 네. 그 전에도 없던 이런 초고난도 이 기술을 선보였는데 따라하던 선수들이 이 부상이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 기술은 이 선수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철봉 위에서 백핸드 그래서 죽음의 배드에서 기술로 돌고, 기술을 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죠. 프로토노마 기술도 부상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퇴출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니, 프로 드로바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길래 그렇죠? 이 프로드로바 기술 같은 경우는 아름다워서 더욱 그 위험한 기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러시아 체조 선수였던 그 엘레나 프로드로바의 그 이름을 딴 이 기술은 도마를 짚고 뛰어올라서 이 공중에서 네. 그 앞으로 네. 이 두 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이런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하려면 오픈 이런 점프와 또 중요한 게 안정적인 착지가 이 프로드로바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사실 그 착지 단계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다리를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나 아니면 이 등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예,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체조 수업을 거의 매년 해요. 왜 체조를 매년 하냐? 매 학기. 우리가 배우는 체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육상과 체조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빨리 뛰던가 아니면 빨리 움직이던가 아니면 내 몸을 조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는 쪽은 육상, 그리고 내 몸을 조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체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장 근원적인 거에 두 가지 종목인데 그게 뭐냐? 육상과 체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체육과 시험을 볼 때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뭐냐? 육상, 그 다음에 체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육상 종목이랑 체조 종목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구기예요. 구기. 예, 구기. 가장 대표적이고 학교에서 많이 하는 구기가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뭐 구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육과 진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변별이 많으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기계체조하고 육상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 진로 쪽에 내가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내 몸의 협응이라고 하죠.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체조 운동을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도전 운동 중에 남자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자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영상과 함께 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선수들조차도 부상이 많아서 금지시켜버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앞구르기나 뒤구르기를 하다가 많이 다쳐요.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뒤구르기 하다가 이 목 쪽에 몸무게가 많이 눌리면서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체조 수업을 할 때는 단계별로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능력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자존심 때문에 잘해보고 싶어서 4나 5나 6을 무리하게 선생님의 보조 없이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 안에 있는 동작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의 역량 그 이상의 것을 한번 새로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의 보조 하에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또 1시간 들었는데, 그때는 기계체조 중에 요번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마루 운동, 이 마루 운동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은 이제 손 짚고 앞으로 넘기, 소위 얘기하는 핸드스프링이라고 하죠. 핸드스프링과 앞 공중 돌기예요. 점프해서 몸을 말아서 착지하는 거,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이 갈 건 아니고 가능한 친구들만 갈 겁니다. 그래서 앞구르기서부터 앞공중 돌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